안녕하세요. 자,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의문문 끝부분 거기 이제 또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또 복습들 하세요. 지금 의문사 있는 의문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일단 맨 처음 시작이어서 조금 기본적인 거 가지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구문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복습들 하세요. 자, 먼저 순서를 조금 바꿔서 6, 7번을 먼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먼저 이랬던 의문문을, 평서문을 먼저 의문문으로 고쳐요. Yes, no question, 의문사 없는 의문문. 그럼 이게 일반 동사니까,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내용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물어볼 때는 너라고 물어봐야 나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의 아저씨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그러면 예, 아저씨가 나에게 이 책을 줬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가면 나는 이렇게 나와야 대답이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my가 1인칭이죠. 여기 me도 1인칭이죠. 그래서 물어볼 땐 2인칭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때문에 바꾸는 거지 특별한 거 없어요. My uncle은 your uncle. 그리고 나서 아까 gave 때문에 did 썼죠. did는 조동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또 대답에 나라고 나왔으니까 물어볼 땐 너, 그래서 you 하고 this book.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평범한 yes, no question, 의문사 없는 의문문. 너의 아저씨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그래서 줬으면 yes, he did. 아니면 no, he didn't.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6번을 먼저 할 거예요. this book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명사면서 사물이죠. 그러면 this book 대신에 의문, 명사 대신에 쓰니까 의문 대명사, 사물이요, 사물. w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을 맨 앞으로 보내면 6번 정답. 답이에요. What did your uncle give you? 이렇게. 자, 이거 문장 분석도 보세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your uncle, 이게 문장의 주어. did give 동사, 요거 you 간접 목적어, 맨 앞에 있는 what 의문 대명사, 대명사 직접 목적어. 이렇게. 너의 삼촌이 너에게 무엇을 줬냐? 삼촌이 너에게 뭘 줬냐? 그러니까 삼촌이 나에게 이 책을 줬다. 요게 대답의 중심. 자, 이게 6번 정답. 자, 그런데 7번 조심하세요. 7번. 대신 7번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하던 과정을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는 my uncle이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your uncle을 모르는데 이게 주어고 사람이니까 who를 쓰고, who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 who did give 이렇게 되죠. 그러면 did의 쓰임새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did를 여기다 왜 썼을까? 이런 의문이 성립이 된단 말이야. 다시 지금까지 배우던 방식대로 하면 your uncle 대신에 who를 쓰고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 who.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did. 이 did라는 건 주어랑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조동사예요. who did give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did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 하던 방식에서 약간 변형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는 약간 특수한 의문문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어를 몰랐을 때는 주어 자리에 바로 의문사로만 교체를 해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쫙 써버려요. 이렇게. My uncle, 사람인데 주어죠. 바로 who. 그리고 남아있는 걸 쫙 그대로 쓰라 이 말이야. 차례대로. 그러니까 의문문이지만 평서문 어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my uncle을 몰라서 who라고 썼죠. 그리고 gave 썼죠. 이건 대답 때문에 너라고 물어야지. 그리고 this book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 표현이 맞아요. 자, 문장 분석이요. who가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완벽한 사형식. 누가 너에게 이 책을 줬냐. 아저씨가 나에게 이 책을 줬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의문문도 중요하지만 요 7번은 바로 여기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막 그 문제를 풀어가거나 뭐 본 수업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기초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다음 4번과 5번은 먼저 구문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요 구문부터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이 현재 시제라고 하고 요게 주어니까 이제 3인칭 단수 takes.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람, 시간. 그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뜻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이러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여기서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자, 이걸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이 takes를 그대로 쓰고요. 사람을 뒤로 빼. 그러니까 부정사 앞에 오죠.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듣겠지만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써주고 사람을 여기다가 쓰게 되면 부정사 바로 앞에 오죠. 요때 전사 for를 써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그리고 똑같아요.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그러면 부정사 앞에 이렇게 전사 for가 나오고 명사 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어, 일종의 이것도 수식어 형태니까 괄호를 쳐버리고 요 단어의 주어는 이거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 이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시제만 살짝 바꿔서 4번, 5번 나란히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해석 연습부터 해봐요.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는 사람이 뒤로 빠졌는데 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다 이거예요. 자, 이제 위에 거부터 해석이요. 내가 집에 가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 자, 여기 내가 집에 가는 데는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의문문은 여기서 연습을 할 거니까 이제 의문문은 이 형태를 잘 보고 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4번, 5번 내용이라면 이거는 이제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기간. 그래서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몰랐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가 뭐냐. 잘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1, 2, 3번하고 6, 7번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넣어서 7번만 예외고 이런 과정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걸 머릿속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요 과정을 그냥 여기다 빼서 바로 답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해보는데 일단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이걸 의문사 없는 의문문으로 먼저 고쳐. 그리고 나서 one hour 대신에 의문사로 바꾼 다음에 맨 앞으로 보내겠죠. 자, 이게 답이에요. 기간을 몰랐을 때는 의문사가 how long이에요. 기간을 몰랐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는 how long. 이것도 잘 기억해둬요. 얼마 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의문문으로 고쳐요. 지금 이 과정을 빼서 여기서 지금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hour를 몰라서 how long이라고 썼어. 그리고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did it take. 대답이 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너라고 물어야지. you to go home. 요게 정답이야. 너는 집에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 1시간 걸렸다. 이렇게. 자, 5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몇 시간 걸렸는지 이걸 또 몰라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long. 그 다음에 여기는 시제가 현재죠. 그래서 does it take. 이렇게.
그리고 for me인데 me니까 you로 물어봐야지. for you to go home. 이렇게. 당신이 집에 가는 데는 얼마가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과 5번은 바로 요 구문 익숙하게 하려고 요 의문문도 이렇게 이제 써준 건데 참고로 들으세요. 이제 문제를 일단 지워놓고 대답 2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차피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데 4번은 이 표현에서 이걸 몰랐을 때 의문문을 써본 거고 5번은 이걸 몰랐을 때 이 표현에서 이걸 몰랐을 때 의문문을 써본 거잖아요. 그러면 시제는 같다고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How long 같죠? Did it take? Does it take? 지금 시제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바로 여기요. To go home은 똑같죠? 여기 지금 go가 빠졌고 여기는 to go home 똑같죠? 바로 여기. For you, 여기는 for you. 여기는 you.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의 특수성이 뭐냐면 여기서 for는 생략을 해도 돼요. 거꾸로 여기 you 앞에 for를 써도 되고 for를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죠?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의문문을 고치고 나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뒤에 있을 땐 여기다 for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는 또 for를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for를 빼면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how long 앞으로 보내버리니까 사람 다음에 투부정사 for 사람 투부정사니까 이때 fo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을 잠깐 놔두고 9번부터. 자, 9번 부사구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과정상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또 과정을 밟을 테니까 또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요. 이걸 먼저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고쳐.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Did he come here by bus? 이거는 이제 yes, no question. 여기서 이제 의문사로 교체를 해요. by bus, 교통수단을 모르는 거죠. 의문사 how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how를 맨 앞에. 자, 이게 정답이야. How did he come here? 자, 이렇게. 그는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버스로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대답. 그 중에 이게 중심. 자, 이제 8번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8번은 이 정답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문문 2개만 비교해서 구별할 줄만 알면 돼요. 의문문 2개만 비교를 해서 구별할 줄만 알면 되니까 결론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약간 영작하듯이 할 테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봄을 좋아한다라는 계절의 명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겠구나. 너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 어느 계절?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그래, 나는 봄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그러면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를 영작하듯이 적어버리면 What season? 또는 이 경우에 계절은 사계절이라는 게 뻔하니까 which season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which라는 건 대개 이제 선택할 때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which를 주로 쓰는 거지만 이 경우는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What season, which season do you like?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계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계절이라는 건 있으니까 사계절이라는 것 요 범위 내에서 어느 계절이냐 해서 which season도 되고 what season도 되고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너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의문문이거든요. 요때 what과 which 뒤에 season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이걸 바로 의문 형용사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 자리라고 했죠. 자, 이건 이제 참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다시 들어봐요. 당신은 무슨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봄을 좋아합니다. I like spring.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봄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I like spring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붙어 있잖아요. 가을보다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가을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그럼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한다. 이런 여름이라는 말 또는 다른 계절 명칭을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대답은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데 8번 문제에서는 가을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8번 정답은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이제 정답을 아예 적어줄 테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문문과 지금 쓰는 의문문과 비교를 해서 구별만 할 줄 알면 돼요. 봄, 가을 이 말이 나왔죠? 그러면 사계절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계절의 범위를 더 좁힌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which를 주로 쓰는 거예요. Which do you like better? 해놓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말했겠지. 근데 사계절 중에 두 개 아무거나가 아니라 봄하고 가을 중에만 말해라. 그래서 범위를 제한을 해준 거야. Spring, 5월, Autumn. 이렇게. 그래서 바로 5월이 나왔죠. which가 있어서가 아니라 5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택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autumn? 이러면 너는 봄, 가을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 그러니까 대답이 가을보다는 봄이 좋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의 이 의문문 해석할 줄 알면 되고 선택 의문문 연습을 잠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문문은 해석할 줄 알면 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10번. 10번은 그냥 할 거예요. because 이하를 몰랐을 때 메리는 아팠기 때문에 어제 결석했다. 이랬죠? 근데 because 이하의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10번 정답이에요. 이유를 몰랐을 때는 의문사 why. 그 다음에 문장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만 바꿔요. was. 그리고 Mary. absent yesterday.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의문문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 처리한 거예요. 비동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쉽고 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익숙하거든요. why로 물어보면 because로 대답한다. 그래서 because하고 why가 또 서로 많이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10번 정답. 메리가 어제 왜 결석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 아팠기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아팠다라는 게 대답의 중심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 있는 의문문 연습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간접문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집중해서 듣고요. 지금부터 어디를 설명할 거냐면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는 이론까지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는 풀 거니까 이론까지만 먼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놓은 다음에 직접 문제 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설명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52페이지하고 남아있는 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차례차례 풀기로 하고 지금 이제 이 설명을 할 거예요. 기초 수업의 이론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끝나고 연습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어에 대한 그 설명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핵심이 독해잖아요, 독해. 문법적인 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면 익숙해질 거니까 바로 독해하는 요령으로 넘어갈 거니까 일단 이 기초 부분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관련된 연습 문제는 철저하게 복습을 하세요. 철저하게 해야 뒤가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자, 간접문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의문문 배웠죠?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 두 의문문을 합쳐서 간접 의문문이란 건 정상적인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간단히 이게 끝이에요. 정상적인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합쳐져서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러면 다른 문장의 한 부분, 구체적으로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잖아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명사절이죠. 그래서 간접문은 명사절이다 라고 이제 전에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죠.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말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지금 설명을 잘 들어요.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자, I don't know. 난 모른다. 이 문장과 그 여자가 정직합니까? Is she honest? 그녀가 정직합니까? 이 두 문장을 합쳐라.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합치려면 당연히 접속사 필요하죠. 자, 잠깐 놔두고. 자, 지금 이 문장.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그 남자는 몇 살입니까? 몇 살? 그러면 how old 쓰는 거죠. is tall. How old is he? 그 남자는 몇 살입니까? How old is he? 이랬던 두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합쳐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우리말로 합칠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합쳐야 정상이에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쳤을 때 이 뜻이 나와야 돼. 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 뜻밖에 안 돼요. 나는 그녀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면 우리말로는 이 문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영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문장. 당신은 그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너는 그가 몇 살인지를 아느냐?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 뜻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른 뜻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 뜻이 되는데 이걸 영작하듯이 할 테니까 보세요. 우리말에서 잘 찾아봐요. 주어가 뭐냐? 나는. 동사가 뭐냐? 모른다. 그럼 이게 주어, 이게 동사. 그러면 뭘 모르냐면 이것을 모르는 거야.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요 내용이 문장의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삼형식 문장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제부터 위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문장을 영작하듯이 할 거예요. 주어가 나는, 동사가 모른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I don't know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I don't know를 쓴 다음에 여기 다시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럼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요 자리에 I don't know를 먼저 그대로 쓴 다음에 요 자리에 is she honest라는 이 의문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이제 문장의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봐요. I가 주어, don't know가 동사, is she honest가 내려와서 목적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것. 요 네모칸, 요걸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문장의 종류가 아니라 종속절의 한 종류예요. 그 중에 명사절이에요. 목적어니까. 이걸 다시 봐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이 의문문이 바로 여기로 와서 목적어가 된다고. 요 네모칸을 간접 의문문. 그리고 문장의 목적어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자, 한 문장 더.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우리말로 바꿔보면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면 당신은 주어, 아십니까? 동사, 이것을 아십니까? 요거 목적어. 그러면 또 삼형식 구조가 되죠.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당신은 아십니까가 요거잖아. Do you know? 그래서 do you know를 그대로 쓰고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바로 요 자리에 How old is he?라는 평범한 의문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거 네모칸 일부러 네모로 쳐놓은 거예요. 요 네모칸이 바로 간접문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건 애초가 do you know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물음표. 이건 애초에 평서문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엔 마침표. 그러면 이 의문문이 여기로 들어가. 이게 바로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요 전체가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이건 평서문. 뒤에 목적어 여기. 요것만 간접 의문문이라 불러. 요건 의문사 없는 의문문. Do you know? 평범한 의문문에다가 목적어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요게 간접 의문문.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문문을 여기다가 이 의문문을 여기다 넣을 때 이제 어떻게 넣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문문은 다시 둘 중에 하나.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죠. 자, 이제 또 이론 정리해요. 의문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계속 배웠죠.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은 다음에 먼저 의문사 없는 의문문부터. 자, 보세요. 문장과 문장을 합치려면 일단은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접속사 뭘 쓰냐? 요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합치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다가는 뭘 쓰냐? 요때 의문사 없을 때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쓰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접속사로 그 의문사를 써요. 그러면 나이를 물어볼 때 how old가 의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ow old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바로 접속사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합쳐질 때 그때는 접속사로 if를 쓰라 이 말이야. if뿐만 아니라 이것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if나 whether를 쓰는 거야. 이때 if와 whether가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인지 아닌지. 다음,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합쳐진다. 그러면 접속사에 뭘 쓰냐? 그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을 놓치지 말아요.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라고 그랬어요. if와 whether를 접속사로 쓰라고 그랬고 한 번만 다시.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이 단어를 추가하는 거지. if나 whether. 이 뜻을 가진. 의문사 있을 때는 그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문장이 쫙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바로 간접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놓은 걸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바로 이게 간접문이잖아요. 근데 간접문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문은 무조건 명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if나 whether가 이 뜻일 때 그리고 의문사는 바로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의문사가 바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접속사에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썼죠. 그래서 지금 썼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is she honest만 넣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간접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간접 의문문이지만, 간접 의문문이라는 명칭이지만 간접문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순이 평서문 어순이에요. 그래서 이랬던 의문문을 여기다가 평서문으로 쫙 써주면 끝이에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평서문 어순이지만 명칭은 간접 의문문. 이렇게. 자, 여기 is he, how old는 이미 썼고 동사 주어 의문문 어순이었죠? 이걸 평서문 어순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고 남아있는 의문문은 주어, 동사로 쫙 써주면 이걸로 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쓰세요. 여기 주어 동사에 밑줄을 친 다음에 여기서 바로 평서문 어순. 이게 바로 간접문이에요. 이게 바로 명사절이고 이게 바로 명사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당장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무슨 공무원 또는 그 대입 수능 시험, 무슨 경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고 또 이런 문법 문제를 떠나서 독해를 할 때도 이걸 몰라가지고는 독해에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명사절 접속사 중요한 거 하나가 쏙 빠져버리니까 요것 때문에 다른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대신 이걸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거는 이제 추가로 조금씩만 알아버리면 간단하게 구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강조를 하려고 간접문을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접문 중에 지금 설명을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요건 나중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알면 되는 거고 요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연습을 해놓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연습 문제가 52페이지에 있으니까 52페이지에 그 F번 있죠? 이 F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요게 연습이 다 된 학생들은 앞으로 쭉 넘겨서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우리 몇 시간 전에 풀었던 40페이지. 40페이지에 B번을 보면 B의 2번이 간접문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8번이 간접문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2번하고 8번을 간접문 공부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문장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7번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버린다고. 2번에 if it is true, 7번에 if it is true.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헷갈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확연하게 구별이 될 거라고. 그리고 8번, where he was born. 요것도 이제 어렴풋이라도 좀 구별이 될 거고. 그러면서 조금 맞물려서 18번. Who wrote this book은 이건 의문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who라는 철자는 똑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간접문을 배우면서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론 설명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추가로 하고 그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간접문을 먼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 외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 형식 구별이라든가 다른 문장에 대한 연습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에 대한 설명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검정고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수거들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독해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53페이지부터는 조금 세부적인 이론인데 이 부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가지고 할 거예요. 대신 필요한 건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요. 수고했어요.